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클래식 어디까지 들어봤니의 강사 김민혜입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최햇살 선생님이랑 같이 오케스트라 구성 악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친구들 오케스트라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과연 오케스트라라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악기 구성들이 함께 모여서 최소 20명, 많게는 80명, 100명까지 모여서 함께 앙상블 연주를 하는 것을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오케스트라는 원래 예전 고대 그리스 시대의 원형 극장에서 땅에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악기 연주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거기 지역 구역을 오케스트라라고 불렀었거든요. 자, 오케스트라를 우리 친구들이 클래식 공연장에 가면 즐겨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기들이 많잖아요. 과연 그 악기들이 무엇인지, 그 악기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현악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악기라고 하면 이 악기 몸통에 줄이 있는 악기예요. 이 현들은 보통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도 했지만 바로크 시대에는 양의 창자를 꼬아서 만들었고요. 지금은 금속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현악기에는 뭐가 있는지 먼저 볼까요? 바이올린입니다. 친구들, 바이올린은 되게 흔하게 접할 수 있어요. 그쵸? 자, 바이올린은 현을 긁어서 내는 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위해서 손으로 튕기기도 하지만 연주법에 따라서 그거 활을 가지고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소리 음정이 나거든요. 이 바이올린은 4개의 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현이 현악기 중에서, 그리고 악기들 구성군 중에서 가장 높은 음을 내고 있는 악기입니다. 지금은 오케스트라 구성이 커져서 제1 바이올린과 제2 바이올린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악기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악기 이전에,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까지 사용이 되던 바이올린입니다. 모양은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 현의 구성이 조금 다르고, 이렇게 보면 사진이 잘 보일까요? 밑에 보면 음정을 조율하는 게 이 말고도 여기 세부적으로 더 조율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크 시대에는 없어요. 그리고 몸통이 조금 더 비교적 얇고 여기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가운데가. 그 다음 비올라라는 악기입니다. 바이올린이랑 똑같아요. 그쵸? 대부분 현악기의 모양은 같은데요. 이렇게 그어서 내는 비올라는 바이올린보다 조금 더 크고 두껍습니다. 현의 개수는 같지만 바이올린보다 조금 더 낮은 음, 그리고 중간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음정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솔로도 연주를 잘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앙상블, 그러니까 화음을 넣어주는 역할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올라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거 본 적 있어요? 되게 특이한 모양이에요. 그쵸? 우리 친구들 악보들 보면 높은 음자리표라는 게 있어요. 보통 악기들이 높은 음자리표 또는 낮은 음자리표를 보는데 이 모양은 가온 음자리표입니다. 높은 음자리표는 5줄에서 여기에서 도가 시작이 되고, 낮은 음자리표는 여기 두 번째 칸에서 도가 시작이 되지만 이 친구는 뾰족하게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줄에서 도 자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특징이 조금 달라요. 그쵸? 자, 그 다음 첼로입니다. 첼로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쵸? 첼로는 현악기 중에서도 저음부에 속하는 악기입니다. 친구들 연주하는 거 봤죠? 이렇게 안아서 현을 긋습니다. 깊고 풍성한 저음이 납니다. 옆에 사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달라요. 그쵸?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흔히 사용하고 있는 첼로인데요. 밑에 보면 엔드핀이라고 해서 몸통을 받쳐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지탱을 해서 우리가 활로 그어서 연주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 바로 이 비올라 다 감바라는
악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바로크 시대까지 사용이 되었던 악기인데요. 특징은 엔드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 사이에 끼워가지고 안아서 연주를 하게 되는 악기입니다. 이 친구도 낮은 음자리표를 사용하는 악기인데요. 저음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음을 넣기도 하지만 솔로로도 충분히 즐겨서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첼로보다 더 큰 친구를 한번 볼까 봐요. 더블 베이스 또는 콘트라 베이스라고 합니다. 활 여기 있어요. 활을 보면 엄청 커요. 비교를 했을 때. 이 친구는 보통 우리 키보다 크거나 키만 하거나 그렇거든요. 첼로보다 훨씬 더 깊은, 첼로보다 한 옥타브 아래에 있는 깊은 음정을 내는 악기입니다. 이 친구도 솔로로 활용이 잘 되지만 앙상블에서 그리고 또 클래식을 넘어서서 재즈, 가요 같은 곳에서도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조금 다른 게 다른 친구들이랑 음정을 맞추는 게 조금 달라요. 다른 친구들은 오케스트라든 솔로든 음정을 맞추는 것이 통일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솔로로 연주할 것이냐 오케스트라 안에서 연주할 것이냐에 따라서 튜닝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아르페지오네 니켈 하르파 같은 이렇게 옛날 오케스트라에서 사용되던 현악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활로 그어서 내는 현악기 군들의 소리가 어떤지 한번 최햇살 선생님이랑 음악으로 들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된 최햇살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음악을 감상해 보면서 한번 선생님이랑 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가 들을 곡은요 비올라 곡을 들어볼 건데요, 미하일 글린카의 곡입니다. 비올라 소나타 D 단조 곡을 한번 여러분 들어볼게요. 한번 보면서 악기의 모양새나 소리가 어떤지 한번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연주가 너무 아름다운데요. 자, 이 곡은 1828년에 작곡되었다고 합니다. 자, 제2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러시아의 유명한 작곡가인 글린카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완성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악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나타는요 멜로디가 매우 아름다워서요 비올라 솔로로 연주되는데 단골로 연주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아름다운 선율을 한번 더 들어볼게요.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작곡 기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시대적인 음악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작곡가는요, 이걸 쓸 때 젊은 기분으로 아주 로맨틱한 곡을 작곡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이 아름답고 멜로디 선율이 너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 곡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 곡은 이렇게 다 작곡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돼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 작곡가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보이게끔 작곡한 곡을 조금 더 들어볼게요. 느끼겠지만 우리가 바이올린은 사실 조금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음악으로나 연주해서 많이 듣는데요, 비올라는요 바이올린과 다르게 음색이 조금 더 낮은 음색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고 화음으로도 많이 연주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올린의 높은 선율의 음악을 들었다면 비올라는 지금 이렇게 중후하고 멜로디가 아름다운 선율을 낼 수 있는 곡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그래서 평소에 듣지 못한 악기의 그런 소리들을 우리가 이런 수업을 통해서 함께 들으면서 같이 알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곡을 한번 이어서 들어볼게요. 자, 이번 곡은요, 자, 비올라 다 감바의 악기입니다. 마르크 앙뚜앙 샤르팡티에의 사부 비올을 위한 콩세르입니다. 자, 여러분 되게 뭔가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해줄게요. 자, 일단은 프랑스의 바로크 작곡가입니다. 샤르팡티에는요, 수준 높은 작품을 다작을 한 작곡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처음 들어본 작곡가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종교 성악 가곡이나 작품들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악곡 외에도 오페라, 전원극, 발레, 세속 칸타타 등 다양한 작품을 남겼는데요. 기악 작품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네요. 자, 이 작품에 특히 선생님이 들고 온 이유는요, 이 곡은요,
희소성을 가진 곡이라고 해요. 자, 희소성을 가진 작품 중에 사부 비올인데요. 비올이 4가지 종류로 나오긴 합니다.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올을 위한 콩세르는 초기의 현악기인 비올을 위한 작품으로 4대의 비올을 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어떤 작품인지, 어떤 악기들이 과연 나오고 어떤 악기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한번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간반은요, 이 악기가 발전을 해서 첼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생긴 게 아주 비슷하죠. 다리를 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음악을 감상해 볼게요. 크기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내는 4가지 비올인데요. 첫 번째로는 트래블 비올, 테너 비올, 비올로가 간바, 더블 베이스 비올로 선율이 연주되어지는 곡입니다. 4곡의 4개의 악기의 차이점을 한번 느껴볼게요. 이 곡은요, 1680년에서 1681년에 지어진 곡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곡은요, 무곡과 바로크 무곡과 같은 3박자의 무곡으로 되어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조금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을 때 안 들어본 느낌도 많아 있었을 텐데요. 자, 요것은 요 악기가 발전을 해서 첼로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옛날의 악기들이 우리가 갑자기 뿅 하고 첼로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런 악기들이 발전을 해서 지금의 첼로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이제 다른 악기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악기들은 김민혜 선생님이 이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앞에 현악기 소리들 잘 들으셨어요? 현악기 소리는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앞에는 현을 그어서, 활로 그어서 내는 현악기들을 알아봤다면 지금은 손으로 튕기는 또는 해머로 튕기는 이렇게 다른 종류의 현악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하프라는 악기를 볼 건데요. 친구들 이 악기 본 적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요즘 TV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 씨가 나와가지고 연주하는 것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현들이 악기에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우리가 다른 도구가 아닌 손가락으로 튕겨서 연주를 하는데요. 이 새끼손가락은 빼고 4개의 손가락으로 연주를 합니다. 현을 튕겨서 음정을 내고 타면서 연주를 하는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튕기는 친구들은 활로 긋는 친구들보다 깊은 풍량한 음정이 조금 덜 나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고 산뜻한 느낌이 나지만 멀리 퍼져나가거나 오래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프 같은 경우도 멜로디를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음이나 글리산도라고 해서 다라라라라라라 이렇게 계단에서 미끄러지듯이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지듯이 그런 음정을 내는데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악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중세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주 작은 게 있어요. 지금 기존의 하프들은 이렇게 밑에 페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기는 우리가 손에 들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아이패드를 손에 들고 있는데 이 패드처럼 들고 연주를 할 수 있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중세시대에서 여기는 수렵시대죠. 이제 사냥을 하던 그때 시대에 쓰던 악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렵악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악기입니다. 이 친구는 음정을 이렇게 페달로 가지고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페달이 보이실까요? 우리가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 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하얀 건반이 있고 검은 건반이 있습니다. 악보 기보에 따라서 하얀 건반을 누를 때도 있고 검정 건반을 누를 때도 있는데요. 그리고 앞에 어떤 게 도가 되느냐라는 기준에 따라서 악보 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 하프는 페달이 되겠습니다. 자, 하프 말고 또 튕기는 악기가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트 또는 테오르보라는 악기인데요. 이상하다.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악기를 본다고 그랬는데 이런 악기는 오케스트라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쵸?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악기는 극장이 커지고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 악기는 바로크 시대의 오케스트라에서 자리하고 있던 악기입니다. 기타 모양이랑 비슷해요. 그쵸? 기타랑 비슷한 악기인데요.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나 바로크 시대에 사용되던 류트라는 악기는 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현이 8개, 16개, 24개 이런 식으로 점차 늘어났는데요. 이탈리아식으로 또는 독일식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줄이 6개, 8개, 10개. 어떤 곡을 연주하느냐, 어떤 시대의 곡을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악기 크기나 모양이나 형식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악기입니다. 우리가 이 악기는 바로크 시대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로 저성부, 그러니까 챈발로 같은 악기들과 함께 밑에 베이스 음정을 연주하는데 오케스트라에서는 활용이 많이 됐었습니다. 17세기,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가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가 되고 19세기가 되고 악기가 조금씩 큰 소리를 내는 개량 악기가 되면서 이 악기는 사용되지 않았었어요, 오케스트라에. 그런데 이제 20세기, 21세기가 되면서 우리가 낭만시대, 현대시대에 있는 곡들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전 시대로 돌아가서 그 곡들도 연주하게 되니까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도 기타처럼 현을 튕겨서 타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큰 소리가 나지는 않아요. 솔로로도 연주가 되지만 악기가 오케스트라 안에서는 저음, 베이스 파트를 연주하게 되는 악기입니다. 자, 이 친구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챈발로입니다. 피아노 모양이랑 비슷해요. 그쵸? 그런데 피아노는 우리가 큰 소리를 내는데 이 친구는 큰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왜 그랬죠? 왜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악기들은 현을 튕기거나 두들겨서 타면서 내는 악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피아노랑 똑같은 모양이지만 피아노는 해머로 현을 탕 때려서 소리가 멀리 번지게 하지만
이 친구는 현을 튕기니까 소리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페달도 없습니다. 이 친구는 바로크 시대 때까지 오케스트라 안에서 지휘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아까 보여줬던 류트 같은 악기와 같이 베이스 음정을 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친구는 16세기부터 18세기 정도까지 전성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모차르트라는 작곡가의 초대 작품에도 챈발로로 연주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챈발로, 류트, 하프 같은 이렇게 현을 그어서 내지 않고 튕겨서 내는 친구들은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어떻게 연주가 되어지는지 최햇살 선생님이랑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류트의 소리가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류트의 곡을 볼 건데요. 로베르트 비세의 단조 모음곡을 먼저 들어보면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로베르트 비세는요 류트와 테오르보를 위한 기타를 위한 곡들을 작곡하는 작곡가이기자 본인이 스스로 성악가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악기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정말 특이하죠. 그래서 이 소리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와 루이 15세 때 베르사유 궁전의 실내악 연주자로 지명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성악가의 가수, 작곡가, 그리고 기타 연주가로도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자, 왕의 기타 선생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럼 얼마나 그 당시 실력이 좋았던지 상상이 되죠? 자, 비세는 궁정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비올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음악을 들어볼게요.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왕 루이에게 이 곡을 헌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소리를 더 길게 들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또 어떤 악기들이 있는지 김민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친구들, 최혜살 선생님이랑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그쵸? 류트는 베이스 음정에서 같이 베이스를 연주한다고 했었던 만큼 들어보면 되게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현악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속하는 악기입니다. 피아노가 현악기라고요?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피아노는 건반악기군에 속해 있지만 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곡에 따라 피아노가 함께 연주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피아노란 악기는 친구들이 가장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죠. 그런데 이 친구는 왜 현악기인가요? 자, 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소리가 나나요? 앞에는 활로 그어서 또는 튕겨서 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안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약간 달팽이 같은 달팽이 형상의 모양의 해머라는 것이 있습니다. 망치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건반을 탕 누르면 그 해머가 현을 탕 하고 칩니다. 그러면은 현이 탕 때려지면서 소리가 이렇게 진동이 지속이 되면서 깊고 길게 지속할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피아노는 이제 18세기 초 이제 극장들이 점점점 커지고 큰 소리가 필요하니까 챈발로로는 충족이 되지 못했어요. 그 형태에서 조금씩 피아노 포르테라는 형태의 건반악기가 발전이 되게 됩니다. 피아노 포르테라고 하면 챈발로 같은 경우는 아까 현을 튕겨서 소리가 크지 않다고 했어요. 산뜻하고 가볍게는 나지만 크지 않은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 음량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볼륨으로 소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음악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면 크게 내고 싶을 때도 있고 작게 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달이라는 기능을 붙여서 울림을 더 길게 지속시켜 줄 수 있고 해머에 두드리는 세기 정도에 따라서 소리가 크게 날 수도 있고 작게 날 수도 있고 그렇게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악기로 개량을 했습니다. 피아노 작게, 포르테 크게 라는 이태리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의 악기는 피아노 포르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점점 조금씩 더 시대에 따라 개량이 되면서 말도 줄여서 그냥 우리가 피아노라고 통괄적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그랜드 피아노라고 해요. 아주 큰 피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이 열리고 주로 연주회장에서 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악기의 형태가 있고요. 친구들 집이나 학원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피아노 엄라이트형이라고 해서 연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피아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이탈리아에서 18세기 초에 개량을 했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피아노 포르테라고 붙였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로 넘어와서 독일에서 개량이 완성되어 있는 악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흔히 들어볼 수 있으니까 음악을 따로 또 들어보지는 않을게요. 자, 현악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
목관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목관악기라고 하면 관악기 중에서도 나무로 되어 있는 악기입니다. 목관악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 불어서 공기를 불어서 울려가지고 내는, 그러니까 리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관악기에는 그 리드가 없는 악기, 그리고 리드가 하나인 악기, 리드가 두 개인 악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드가 무엇인지는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목관악기는 먼저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플룻입니다. 친구들 이거는 되게 흔히 봤어요. 그쵸? 플룻입니다. 그런데 플룻은 나무로 되어 있지 않은데요, 선생님? 플룻은 쇠로 되어 있던데 왜 목관악기인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이 플룻이라는 친구는 역시 악기가 개량이 되면서 이렇게 금속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던 악기였어요, 플룻은. 그래서 그냥 금속으로 변했지만 이 친구는 목관악기군에 넣어놓자 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목관악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리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쵸? 이 친구는 여기 보면 바람을 부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바람구멍으로 바람을 불어서 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오케스트라 규모가 커지고 소리가 더 날카롭고 큰 소리가 나야 하다 보니까 개량이 되어서 보통 18세기 후반, 18세기부터 연주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 친구는 18세기 초, 17세기 정도까지 사용이 되던, 연주가 되던 플룻입니다. 자, 플룻은 이렇게 가로로 불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세로로 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리코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코더는 학교에서 여러분들 음악 시간에 많이 불어봤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리코더 선생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던데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연습용, 그리고 그냥 조금 가볍게 접하기 위해서 개량을 해놓은 것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기가 오케스트라에 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악기는 바로크 시대 때까지 오케스트라에서 플룻만큼 큰 역할을 했던 악기입니다. 솔로 곡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쉽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 특별히 몸체에 기능을 하고 있는 거는 없어요. 전부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데 이 입술 부는 바람으로 모든 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악기보다 조금 더 굉장히 소리를 내고 만들고 좋은 질의 연주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악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이제 음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도 소프라노, 알토, 메조, 그 다음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나뉘어지듯이 이 친구도 소프라노 리코더, 알토 리코더 이렇게 음역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나누느냐? 이 몸통의 길이가 바뀝니다. 고음을 내는 악기는 조금 짧고요. 저음을 내는 악기는 저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몸통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리코더는 이제 영국식이랑 독일식으로 크게 두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연주하는 악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쉽고 가볍게 접하기 위해서 개량을 해놓았는데요. 생각보다 가격도 비싸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연주를 하거나 흔히 접하는 악기는 소프라노 리코더에 속하는 악기입니다. 자, 다음은 클라리넷입니다. 역시 목관악기인데요. 이 친구는 그냥 봐도 나무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앞에서 봤던 목관악기랑 다르게 리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리드라고 나무통? 납작한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아주 얇게 깎아서 여기 벽에다가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불지만 바람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주 얇은 리드라는 부분을 진동을 일으켜서 바람으로 진동을 일으켜서 음정을 내게 되는 악기입니다. 클라리넷은 앞에 리코더랑 봤던 것처럼 음역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들이 총 24개가 있다고 해요. 음역대에 따라서 크기와 높이가 다 다르지만 주로 이제 이 악기 종류 하나를 오케스트라에서 씁니다. 이 악기는 조를 옮긴 이 악기는 조를 옮긴 악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옮김 악기입니다. 조옮김 악기로서 이 친구를 대표적으로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 친구 역시 또한 앞에는 영국식과 독일식으로 나눠졌는데요. 이 친구는 독일식과 프랑스식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리드가 하나인 목관악기를 봤는데 그 다음 오보에라는 악기는 더블 리드입니다. 리드라는 것이 2개예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나무를 아주 얇게 아까 깎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금 리드가 2개인데 2개가 겹쳐져서 그 사이에 아주 미세한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친구 역시 불어서 이 리드를 진동을 일으켜서 소리를 내게 되는 악기입니다. 이 리드라는 친구를 이 악기 끝에다가 꽂아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팔기도 하는데요. 깎아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는 않아서 초보자들은 주로 파는 제품을 사서 쓰고요. 이제 악기를 전문적으로 부는 사람들은 직접 깎아서 사용을 합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유가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저 리드에 다듬는 차이에 의해서 소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음색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리드의 두께나 얇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악기는요,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러 가면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다 들어와서 음정을 맞춰요. 그때 어떤 악기가 먼저 삐 하고 라 음정을 내게 됩니다. 그 친구가 바로 오보에라는 악기입니다. 이 친구가 내는 라 음정을 기준으로 현악기, 목관, 금관 친구들이 차츰차츰 함께 음정의 높이를 맞춥니다. 같은 음정이 같은 높이에 있을 수 있게요. 그 기준을 잡아주는 악기인데요. 이 친구는 이 리드라는 친구로 의해서 소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리드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물에 담아서 보관하기도 하고 깎아놓은 리드를 사용하는 리드를 오케스트라 무대 연주하러 갈 때 부는 것 말고 여분으로 물통에 담아서 하나를 2개를 더 챙겨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음정을 맞추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 기본음을 내는 기준점으로 잡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하나가 이유가 더 있어요. 다른 악기들보다 이 친구가 목관악기 중에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작곡가의 곡에 따라서 악기 편성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곡을 연주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곡은 연주를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곡에 오보에가 빠지는 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큰 친구가 있어요. 다른 더블 리드 악기에 속하는 목관악기는 바로 바순이라는 친구입니다. 이거 우리 본 적 있을까요? 굉장히 특이하다, 그쵸?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큰 줄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연주하는 걸 굉장히 커요. 거의 키만 해요. 그쵸?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다 이 악기 끝에 바람을 넣거나 리드를 꽂아서 불었는데 이 친구는 독특하게 몸통 중간에 리드를 꽂는 호스와 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드를 가지고 소리를 내어서 연주를 합니다. 이 친구는 역시 프랑스식이냐 독일식이냐에 따라서 바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파고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엄연히 따지자면 사실 바순과 파고시 다른 악기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냥 나라의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거의 저음이 나요. 저음이 나는 친구예요. 뿌 하고 저음이 나는 친구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솔로보다는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아까 우리가 베이스 음역대를 담당하는 첼로, 비올라 다 감바, 류트 이런 악기들처럼 통주 저음이라고 해서 밑에 베이스 음정을 같이 담당하던 악기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작곡가들이 이 친구를 위한 솔로곡을 조금씩 쓰기도 했었는데요. 목관 악기군 중에서도 이 친구는 제일 저음을 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베이스 음정을 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솔로도 연주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연주를 들어보면 충분히 아름답고 저음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수 있는 음색을 띠고 있는 악기입니다. 이 친구는 저음을 내다 보니까 목관악기군의 다른 악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적인 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목관악기 그룹의, 목관악기군의 음색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관악기군 중에서 바순곡을 최희살 선생님이랑 한번 설명을 들으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이번에 음악을 들어볼 건데요. 게오르그 필립 텔레만의 바순 소나타 F 단조 여러분 먼저 한번 듣고 선생님이랑 또 얘기 나눠볼게요. 이 음악을 작곡한 텔레만은요 원래 음악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사회 통념으로 원래는 범유럽의 길을 걸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텔레만은 독학으로 악기들을 섭렵해갔다고 합니다. 작곡뿐만 아니라 바이올린, 리코더, 비올라, 감바 등 여러 악기들을 다 잘 혼자서 습득하여서 연주를 하고 이렇게 작곡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텔레만은요 법률학도였다가 혼자 습득하고 악기를 독학으로 연주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이후로 자기의 삶을 끝까지 음악과 함께 같이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 원래 음악 교육을 다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독학하여서 이렇게 곡을 만들어냈다고 하니 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조금 더 음악을 더 들어볼게요.
이 바순 소나타는요, 충실한 음악 거장이라는 성곡지에서 발췌되고 수록된 곡인데요. 통주정을 담고 있는 기합곡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소나타 F 단조는요, 슬픈 또는 우울함을 나타내는 트리스테라는 1악장에 있는 느림과 빠름을 반복하는 그 소나타 양식이 솔로 바순과 바로크 시대의 독자적인 음악 형식이자 저음 성부를 받쳐주는 통주정 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은 2악장의 알레그로 악장입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관악기에 대해서 우리 김민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친구들, 최혜달 선생님이랑 바순 소나타 잘 듣고 오셨죠? 바순이 통주 저음이라고 해서 저음 성부를 연주하는 독특한 바로크 형태의 음정을 연주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보면 지금 가지고 온 동영상이 챈발로와 연주가 되고 있어요. 바로크 시대의 특징적인 부분을 잘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현대에 들어서는 지금 본 것처럼 솔로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곡들을 친구들이 유튜브에서 바순 소나타 치면은 현대 작곡가까지 솔로 연주들의 다양한 음정과 음악적 표현이 담긴 곡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기를 선생님이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목관악기군을 봤고요. 이번에는 금관악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관악기 중에서도 나무로 제작되어 있는 악기였는데, 이번에는 관악기 중에서 금속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는 악기들을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관악기는 앞에 목관악기 같은 경우는 그냥 소리를 바람을 불어서 내거나 리드라는 것을 울려서 진동을 일으켜서 소리를 내거나 그랬습니다. 그쵸? 그런데 금관악기는 이제 또 다른 굉장히 고난도의 스킬,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 이 리드라는 것을 그냥 진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나의 입술을 진동을 일으켜서 소리를 내게 되는 악기군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특징적인 것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트럼펫입니다. 사진은 잘 보이시죠? 트럼펫은 친구들이 자주 접했을 것 같아요. 그쵸? 금관악기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악기 중에 하나인데요. 클래식 음악에서 뿐만 아니라 재즈 같은 곡에서도 또 대중음악에서도 잘 쓰이는 악기입니다. 이 친구는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금관악기는 입술의 진동으로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리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이 아래 위 두 개니까 더블 리드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입술이 더블 리드의 역할을 해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입술의 힘이. 그래서 이 소리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거든요. 지금 사진에는 없네요. 사진에는 없는데 여기에 관이 있습니다. 입을 댈 수 있는, 거기에서 진동을 같이 일으켜가지고 이제 도와줘서 이 본체의 진동을 일으켜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트럼본이라는 금관 악기입니다. 트럼펫은 금관 악기 중에서도 조금 더 고음의 음역을 내는 악기입니다. 고음과 조금 더 날카롭고 얇은 소리를 내는데요. 보면은 트럼본은 트럼펫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쵸? 중저음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트럼본을 표현할 때 코끼리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크게 보시면 U자 형태의 긴 관 두 개가 합쳐져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 친구도 역시 이 마우스피스가 아까 앞에 사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있어요. 트럼펫도 여기에 역시 입술을 갖다 대고 진동을 일으켜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아까 트럼펫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버튼이 3개 있습니다. 이걸로 음정을 맞춰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트럼본 같은 경우는 이 관을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움직임 정도에 따라서 음정이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 악기는 원래 그렇게 오케스트라나 이런 곳에서 크게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16세기, 17세기가 지나면서 18세기로 넘어오면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오케스트라 편성을 보면 크게 이 친구의 비중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기군도 다양해지고 극장도 커지고 곡의 편성이 다양해지면서 이 친구의 역할이 점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언제부터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냐면 선생님이 아까 18세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베토벤이라는 작곡가가 이제 그 작품 교향곡에 트럼본이라는 악기를 5번, 6번, 7번, 이렇게 9번, 10번 이렇게 점점점 사용을 하면서 이 악기의 중요도가 조금씩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의 베를리오즈나 독일의 바그너라는 작곡가들이 쓰면서 그들의 오케스트라 곡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같이 매김하게 됩니다. 이 친구 또한 트럼펫처럼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재즈에서도 자주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펫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지만 요즘은 금관악기 중에서 트럼본도 흔히 볼 수 있는 악기가 되겠습니다. 트럼본에 이어서 이번에는 호른이라는 악기입니다. 앞에는 트럼펫과 트럼본이 이렇게 세로로 모양이 조금 비슷했는데 이 악기는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똑같이 금관악기인데 소리가 파장되는 나팔관 모양이 조금 다르기도 하네요. 나팔꽃 모양 같아요. 그쵸? 이 악기는 우리 혹시 TV나 영화에서 본 적 있을까요? 스위스나 이런 곳에서 끝에서 부는데 관이 엄청 길게 3m, 5m 되게 막 긴 악기들이 있어요. 불면은 뿌 하면서 기차 소리 같이 나기도 하고 백고동 같이 나기도 하고 아주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악기가 있어요. 그 수렴용 악기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 악기가 너무 기니까 불편한 거예요. 가져다니기도 힘들고 연주회장에 들고 가게 될 수도 없는 거고 다른 악기들과 어울리기도 힘들고 그 긴 몸통을 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은 옛날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우리가 연주에 용이하게 개량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마우스피스를 입술의 진동으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개량한 후의 악기이다 보니까 트럼펫처럼 이렇게 음정을 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개량이 되기 바로 직전에 호른은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동그란 관을 꼬아놓기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마우스피스의 입술 진동으로 음정을 제가 내게 됩니다. 목소리로 내는 게 아니라 이 바람의 세기로 음정을 내어서 이 친구는 울려주는 역할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본도 역시나 어렵지만 금관악기 중에서도 호른이 가장 어려운 악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친구는
프랑스에서 발달이 되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오케스트라에 없었지만 다른 금관 악기들보다 그러나 가장 먼저 오케스트라에 도입이 되기 시작한 금관 악기입니다. 프랑스에서 발달을 해놓으니까 보통 흔히들 프렌치 호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악기는 트럼펫은 고음, 트럼본은 저음, 이 친구는 중간 음역대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다른 악기들은 금관이다 보니까 조금 날카롭거나 둔탁할 수도 있는데 중간 음역대를 담당하다 보니까 훨씬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음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제일 먼저 금관악기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오케스트라에 도입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곡 또는 적당량의 사람들, 실내악을 연주하는 곡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독주 악기로도 굉장히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입술의 진동으로 음정을 컨트롤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연주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깨끗하고 정확하게 그 음정을 탁 내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악기 말고도 금관악기에는 이렇게 튜바나 유포늄이라고 하는 형태의 악기들도 오케스트라에서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기들은 이제 곡 편성에 따라서 없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이 오늘은 호른까지만 정확하게 다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은 우리가 호른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관악기 중에서 제일 먼저 오케스트라에 도입이 되었다고 했었는데요. 호른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최햇살 선생님이랑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호른 이어서 들어볼 건데요. 이 곡은 베토벤 호른 소나타 F 장조 OP 17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곡은요, 베토벤이 무명이었던 시절에 당시 호른 비르투오소 조반니 푼토를 위해서 작곡된 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베토벤이 무명이었을 땐 또 어떤 곡을 지었을지 한번 음악을 들어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원곡은 피아노와 호른 또는 첼로가 같이 연주를 하게끔 작곡된 소나타인데요. 이 곡의 주선율은 호른 또는 첼로가 그다음 피아노가 함께 줄을 이뤄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요. 호른이 힘차게 나아가면 피아노가 그 뒤를 쫙 쫓아서 오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더 들어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호른이 힘차게 나아가면 피아노가 힘차게 나아간다 했죠? 느리게 나아가면 또 피아노가 느리게 쫓아옵니다. 그런 특이한 서로의 작곡 기법이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쪽에 화면을 보면요. 계속 나올 거예요. 호른이 어떻게 연주되는지 나오는데요. 자, 이 기법을요. 어떻게 말하냐면 스톱 주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악기와는 다르게요. 자, 이 오른쪽 관 안에 오른손을 넣어서요 연주하는 것인데요. 그 넣은 것으로 야금 효과를 하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음정, 반음 정도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냥 부는 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악기는 오른손을 관 속에 넣어서 특별하게 연주되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럼 한번 보면서 정말 어떻게 연주가 되는지, 손에 넣고 어떻게 뭔가 연주가 되는지 한번 더 지켜볼게요. 연주의 방법이 상당히 특이한 악기를 봤죠. 호른을 봤고요. 깨끗하고 정확하게 연주하기가 힘든 악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가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다른 악기들은 어떤 악기가 있는지 이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햇살 선생님이랑 호른 소나타를 듣고 왔습니다. 소나타는 이제 솔로 악기들을 위한 곡인데요. 지금 호른이 솔로로 연주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정확한 음색을 우리가 듣고 왔습니다. 호른은 오케스트라에 제일 먼저 도입된 금관악기였다고 했잖아요. 오케스트라에서는 어떻게 연주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앞에 봤던 영상은 음정을 내는 게 없는 나투어 호른, 내추럴 호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개량이 된 밸브가 있는 호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관악기지만 절대 날카롭지 않고 따뜻한 음색을 띠고 있습니다. 설명했듯이 내추럴 호른은 입술 진동으로 음정을 나타냈는데요. 이번에는 밸브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음정을 조절하는 걸 봤습니다, 친구들. 그쵸? 역시나 최햇살 선생님이 설명해준 대로 스톱 주법을 위해서 이렇게 손이 들어가 있네요. 그쵸? 이 정도로 볼게요. 그 다음 우리가 금관악기를 넘어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악기가 마지막으로 타악기군이 되겠습니다. 타악기라고 하면 두드리거나 쳐서, 때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요. 타악기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까 봐요. 타악기는 손으로 두드리기도 하고 말렛이라고 하는 스틱 종류들을 가지고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들입니다. 자, 먼저 큰 북과 작은 북이 되겠습니다. 이제 타악기들은 음정을 가지고 악기도 있고 음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악기도 있습니다. 북 종류 중에서도 큰 북과 작은 북은 음정이 없는 악기입니다. 역시나 이렇게 스틱 종류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큰 스틱, 말렛을 가지고 두드려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다른 악기들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악기가 바로 북 중에서도 큰 북인데요. 크지만 절대 날카롭지 않은 아주 두터운 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오케스트라에서 다른 악기들과 함께 조화롭게 잘 연주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탬버린과 트라이앵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흔히 잘 접하는, 연주하는, 체험해보는 악기예요. 그쵸? 이 친구들이 오케스트라에 있다고요? 맞습니다. 곡들에 따라서 타악기군에 이 악기들이 편성이 됩니다. 이 탬버린 같은 경우도 두드리거나 흔들어서,
다양하게 연주가 기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트라이앵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틱으로 이 삼각형 모양의 쇠를 두드려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탬버린의 이 부분은 북부분은 동물의 가죽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어떤 악기가 있나 볼까요? 글자가 틀렸네요. 이거는 팀파니라는 타악기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북 종류가 타악기가 음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쵸? 큰 북, 작은 북은 음정이 없는 북이었습니다. 그런데 팀파니 이거 아니에요, 친구들. 팀파니는 이 북이 5개가 함께 세트인데요. 이 북이 실제로 보면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보세요. 여기는 길이가 짧지만 여기는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죠. 각각의 음정을 가지고 있는 타악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주로 리듬의 반복이나 이제 클라이맥스, 이제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는 다다다다다다다 탄탄탄탄 하고 더 커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크게 일조를 하고 있는 악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떤 타악기가 있냐? 마림바라고 합니다. 자, 마림바는 음정이 있는 타악기가 되겠습니다. 피아노처럼 여기에 건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쵸? 이 마림바는 지금 위에가 나무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말렛이라고 하는 아주 긴 스틱을 가지고 두드려서 음정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 나무판의 길이도 음정을 내는데 몫을 차지하지만 나무판, 이게 나무 조각의 두께 또한 뒷면을 보면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음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밑에 공명통이라고 해서 금속으로 되어 있는 원형 파이프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리를 울려야 하다 보니까 밑에 면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당에서 파이프 오르간 본 적 있을까요? 그거와 같은 파이프가 달려 있는데요. 뚫려 있는 파이프는 그냥 장식을 위해서 달아 놓은 것 뿐이고요. 보면은 막혀 있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울려서 소리가 번져 나가게 되고 커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울리면서 이렇게 소리가 여기에서 치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막혀 있으니까 다시 올라오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울리면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다른 이렇게 음정이 있거나 조금 더 높은 소리를 내는 타악기들은 악보 기보가 조금 다른데요. 이 친구는 악보에 기보되어 있는 그대로 음정을 낼 수 있는 악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말렛이라는 걸로 연주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 나무로 되어 있는 마림바도 있지만 말렛이라는 것으로 두드려서 음정을 내는 악기에는 실로폰과 글로켄슈필이라는 또 이제 나무로 제작되어 있느냐, 쇠로 제작되어 있느냐,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타악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실로폰과 글로켄슈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림바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조금은 달라요. 그쵸? 우리가 글로켄슈필, 실로폰은 학교에서 탬버린, 트라이앵글, 리코더와 같이 함께 잘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연주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쵸? 해봤을 수도 있어요. 실로폰 두드릴 때 손으로 두드리지 않으니까 이 친구를 말렛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끝에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천 같은 거, 손뭉치 같은 걸로 뭉쳐져 있는 끝이 동그란 말렛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 연주에 어떤 음악적인 표현이냐, 어떤 곡을 연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말렛은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림바라는 악기는 말렛으로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
그 목관을 두드려서 파이프를 울리는 소리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말렛이라는 스틱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한 손에 2개씩 꽂아 있어요. 그쵸? 굉장히 고난도의 그리고 아주 마림바를 연주하는 거에 있어서 필수적인 스킬입니다. 손가락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낄 수밖에 없겠죠. 말씀드렸듯이 말렛은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친구들이 하는 거를 많이 접했는데요. 이렇게 전문 연주자들은 어떤 소리를 내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말렛 끝이 고무냐, 나무냐, 손 뭉치냐, 아니면 천으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말렛들이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바흐라는 작곡가의 후가 바이올린 소나타입니다. 바이올린 소나타를 지금 연주자가 마림바로 하고 있습니다. 후가는 이렇게 단선율의 곡을 의미하는데요. 굉장히 단조롭지만 아름다운 선율로 잘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마저 들어볼게요. 단선율로 작곡이 되어져 있는 소나타이다 보니까 마림바로도 연주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악기 소나타를 가지고 마림바가 솔로로 연주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피아노 소나타들을 마림바 2명이 같이 왼손과 오른손의 음정을 담당해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오롯이 마림바를 위해서 다른 악기들과 같이 편성이 되어져 있는 소나타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소리 되게 청명하고 울림이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그쵸?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악기가 있다면 유튜브로 마림바, 소나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 가지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친구들의 경험도 듣고 친구들의 소감도 듣고 느낌도 듣고 그리고 음악과 함께 그림도 그려보고 듣고 싶은 걸 같이 찾아보고 하면서 더 풍성하고 다양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텐데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아쉽습니다. 우리가 곧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누고 함께 음악을 들어보고 연주회장을 경험해보는 날이 얼른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차르트라는 작곡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